예전엔 소주 한 병 3,000원이면 후배들이랑 2차, 3차까지 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주 한 병 6,000원, 7,000원 찍힌 영수증 보면서 이제는 1차도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소주값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주값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바로 50대와 60대의 노후였습니다. 퇴직금 털어서 호프집, 치킨집, 노래방 차렸다가 1, 2년 만에 빚만 지고 나오는 선배들, 친구들 주변에 한 명씩은 다 계실 겁니다. 오늘은 묻겠습니다. 왜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에 항상 망하는 건 시니어 사장님들인가?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장 회식 나가서 소주 한 병 3,000원대면 괜찮네 했습니다. 지금은 상권에 따라 7,000원까지 합니다. 소주값이 2배 오르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월급, 퇴직금도 2배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소주 한 병 3,000원에 안주 2, 2만 원이면 두 사람이 넉넉히 먹었습니다. 지금은 소주 6,000원에 안주 5에서 6만 원, 둘이서 먹으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술값만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주값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밤 11시 불 꺼진 골목에 폐업한 호프집 간판들, 임대문에 스티커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 현실입니다. 1억 고천 대출로 연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매출 5천만 원일 때도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재료비 떼고 나면 남는 건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떨어진 순간 그냥 적자 공장이 됩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빠지니까요. 버티다 결국 문 닫고 나니 빚만 3,500만 원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날렸고 남은 건 대출 원금과 이자뿐입니다. 이게 지금 폐업 100만 시대의 속살입니다. 퇴직금이 노후보험이 아니라 빚의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 호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인구 많고 상권 좋다고 덤볐다가 임대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임대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건비 포함하면 고정비만 2천만 원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팀장이 오늘 한잔 하자 그러면 안 가면 눈치 보이고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죠. 지금 MZ는 퇴근하면 자기 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 이후 회식은 업무 강요로 받아들입니다. 술집, 노래방 손님이 통째로 사라진 이유입니다. 3억 아파트 대출. 금리 오르기 전에는 이자 5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럼 어디부터 줄입니까? 밥은 못 줄입니다. 술부터 줄이죠. 그래서 술집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며 배달시켜 먹고 편의점 술 사 먹는 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쓰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아진 겁니다. 이게 한번 굳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3차였던 노래방도 이제는 유튜브 반주 틀어놓고 집에서 부르면 됩니다. 노래방 1시간에 2만 원, 3만 원 내면서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인테리어, 방음에 수억 들인 노래방 사장님들 퇴직금까지 넣었다가 빚만 지고 나옵니다. 노래방이 사라지면서 우리 세대의 추억 공간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2차로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하고 3차로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집에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루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류 회사 몫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각종 세금입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중에서 실제 주류 회사가 가져가는 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4,000원은 어디로 갈까요? 임대료 1,500원, 인건비 1,000원, 전기세, 수도세 300원, 세금 500원, 재료비, 운영비, 나머지 가게 사장님 손에 남는 순이익은 몇백 원입니다. 결국 술 마시는 손님도 피해자입니다. 가게 사장님도 피해자입니다. 건물주와 정부만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소주값이 오르면 가게 사장님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소주값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사장님은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아서 건물주한테, 정부한테, 전기회사한테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남는 건 없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차 고기, 2차 호프,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 매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술집이나 하나 생각하신다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2024년, 2025년에 술집 차린다는 건 90년대 감성으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제 5060대에게 필요한 건 대출받아가게 열 용기가 아니라 숫자부터 차분히 계산해보는 냉정함입니다. 한 달 고정비가 얼마 나가는지, 매출이 최소 얼마는 나와야 본전인지, 요즘 유동인구는 어떤지, 회식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동호회, 복지관, 작은 모임 같은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도 찾아야 합니다. 노래방 대신 유튜브로 노래 듣고 술집 대신 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식 문화, 노래방 문화, 2차, 3차 문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퇴직금 들고 가게 연 5060대입니다. 빚만 지고 건강만 잃고 노후 자금만 날리고 나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건물주만 배부르고 정부만 세금 걷어가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돈만 나눠주다가 망하는 구조라는 걸. 이 구조를 알면 함부로 퇴직금 들고 술집 차릴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시대를 그리워할 순 있지만 그 시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소주 3,000원 시절은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언제나 오전 60입니다. 하지만 알고 무너지는 것과 모르고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